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구가톨릭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신정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과 컴퓨터의 소통 4주차 유용성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주차 학습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용성의 정의 및 심성 모형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이며, 그리고 심성 모형을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행위이론과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용성에 대하여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심성 모형을 분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심성 모형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위이론을 기반으로 유용성 극대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유용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유용성에 대하여 모두 다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유용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유용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본 시간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전쟁에서 무사가 창을 들고 적군을 무찌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창은 유용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유용하지 않다고 할까요? 물론 현재 적군을 무찌르려고 하는 군인에게는 유용한 도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다지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그리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유용한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야 우리가 유용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스템을 유용하다, 그렇지 않다 판단을 하거나 유용하게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사용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사용자가 이룩하고자 하는 과업을 얼마나 정확하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항목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하여야 유용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동일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따라서, 사용자가 현재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 시스템은 어떤 경우에는 유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용성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과업의 목적,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사용자들의 몫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용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유용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그 시스템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 보아서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도달하려고 하는 과업의 목적을 보다 쉽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시스템을 유용하다라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여러분들의 경험에서부터 비롯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심성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성 모형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보면 사용자가 어떤 과업을 수행할 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우리가 간략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현재 사용자가 어떤 과업을 수행하려고 할 때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이 생각을 과업 수행에 활용하는 일련의 체계가 적용되었을 때
이때 우리는 심성 모형을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인 모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시스템의 구조나 기능,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모형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성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스템에 대한 유용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합한 시스템을 선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과업의 목적, 그리고 시스템의 용도, 그리고 시스템의 구조, 그리고 시스템의 작동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고, 용도와 구조, 작동 방법이 여러분들이 달성하려고 하는 과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유용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유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문제 공간과 디자인 공간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문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과업을 달성하려고 할 때에 초기 상태에서 목표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상태의 집합을 우리는 문제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공간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하죠. 이러한 과정은 제한 조건 내에서 조작자를 이용하여 초기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가기 위해 문제 공간을 탐색하는 과정을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문제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초기 상태, 목표 상태, 조작자, 제한 조건을 이해하는 상태를 우리는 문제의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문제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목표에 도달하고 싶은데 현재는 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내가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때 우리는 문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 그러한 공간을 우리는 디자인 공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디자인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대안의 집합을 우리는 디자인 공간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개념적 모형의 집합을 디자인 공간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죠. 이때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특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인 모형, 이 모형을 우리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심성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성 모형은 시스템의 구조, 기능,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추상적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용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정의를 내린 문제 공간의 탐색과 디자인 공간의 탐색을 일관성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시초 상태에서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와 유사한 과정으로 디자인 공간이 구성되어진다면 사용자들은 유용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즉, 초기 디자인 상태에서 최종 디자인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이 문제 공간의 탐색과 일치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성 모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심성 모형이라고 하는 단어는 심성이라는 단어와 모형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고, 앞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어떤 도구나 자연현상과 같은 대상을 추상화시킨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복잡한 대상을 단순화시켜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차원과 관점에 따라 동일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상이한 모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놀던 다양한 장난감들, 비행기 모형, 자동차 모형,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떠올려 보시면 모형의 특징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모형의 특징이 이러할 때 심성 모형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 조금 전에도 지금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적인 모델, 이러한 것을 우리는 심성 모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대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동적으로 움직이는가를 간단하게 추상화해서 표현하여 주는 지식의 구조, 이러한 것을 우리는 심성 모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심성 모형이 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점에 따라서 상이한 심성 모형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디지털 기기가 존재할 때에 이 디지털 기기의 동작 방법, 구조 등에 대해서 초등학생이 바라보는 모형과 그리고 전문가가 바라보는 모형의 형태는 달라질 수뿐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는 이들의 관점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형태의 심성 모형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그 대상을 머릿속에서 가상으로 작동시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심성 모형을 만들게 되면 머릿속에서 작동 기제가 한꺼번에 구성되어지므로 이 작동 기제에 따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임의로 동작을 시켜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성 모형은 동적인 형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서 개념적으로 만들어진 작동 기제, 이러한 것들은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머릿속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모형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구현되었을 때에는 불완전하고 상충적일 수가 있다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심성 모형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것이 유용성을 높여주는 선결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성 모형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적절한 심성 모형이 구축되어졌을 때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심성 모형이 구축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심성 모형을 활용하여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 묘사가 가능해질 것이고, 그리고 동작에 대한 이유의 설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의 어떠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누군가가 어떤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저 시스템은 어떠한 동작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논리적인 예측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적절한 심성 모형이 구축되어졌을 때 이야기이며, 잘못된 심성 모형이 구축되어졌을 때는 다소간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대한 심성 모형이냐,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심성 모형이냐에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의 결과는 사소한 실수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주 치명적인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적절한 심성 모형이 구축되어졌을 때는 현상 묘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사람들이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매우 유용한 기능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유의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죠. 특히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을 때에 그 이유를 진단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스템의 작동에 대해서 미래 상태, 즉 현재 상태가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다음 상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적절한 형태의 심성 모형과는 달리 잘못된 형태의 심성 모형이 구축되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치명적인 실수와 단순한 실수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잘못된 심성 모형은 우리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응용 분야이기는 하지만 심성 모형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들에게 번거로움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흔히 이용하고 계시는 웹사이트 상에서의 지도 서비스, 이러한 지도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서 마우스의 휠을 위쪽으로 감아 올렸을 때에 지도의 영역들이 확대가 되면서 여러분들 눈에 좀 더 크게 보여지는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부 지도 서비스의 경우 초창기에 지도 서비스가 이루어졌을 당시에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게 되면은 이 지도 서비스를 개발한 개발자들의 관점에서는 축척을 높여주는 것으로, 축척 비율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보다 더 넓은 영역을 볼 수 있도록 대신에 세부적인 영역 표시가 되지 않고 사용자들의 의도와는 반대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도 서비스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사용자들이 내가 확대를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싶었는데 만약에 축소가 되어진다면 마우스 휠을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더 돌려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이지만 이러한 실수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사용자들에게 아주 번거로움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실수와는 달리 만일 우리가 심성 모형을 잘못 구축하였는데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는 어떤 특정한 심성 모형을 잘못 구축하였다. 아니면 항공기의 자동 운항과 관련된 분야에서 심성 모형을 잘못 구축하였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분야에서 잘못 구축된 심성 모형들은 결과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